음주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부분들,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대한 혐의로는 사실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이게 법정형이 가장 높고 양형이 네. 가장 높은 범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미조치 정도만 인정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네.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법방해 혐의로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네. 다만 정황상 옷을 바꿔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범인도피 교사나 방조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는데 술 마셨어도 무죄 가능성. 경찰 김호중 음주량 입증 관건입니다. 네. 일단 술을 마신 것 같아요라고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죠. 이거 알코올 성분 검출됐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전에 술 마셨습니다라고 국과수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얼만큼을 마셨는지는 모른다면서요. 그럼 이게 실제 법으로 의율을 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법원의 표현으로는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을 해야 된다. 특히 음주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제 독일의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공식으로 이제 역추산하는 방식을 쓰는데 네. 사람마다 음주량이나 시간이나 뭐 체중, 뭐 성별에 따라서 분해 속도나 이런 흡수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드마크를 쓰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음주한 직후에 이제 혈액이나 호흡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이런 공식으로 추산하다 보니까 수학적 계산 방식이죠. 좀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네. 이것이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보니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도 음주를 마신 시간이나 양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 판단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음주량이라든가 음주했던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세밀하게 증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말 술을 마셨다, 얼만큼 마셨다가 증명이 돼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개그맨 이창명 씨 때가 바로 비슷한 사례입니다. 2016년 4월이었었습니다. 그때 음주 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죠. 그런데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씨는 17시간 만에 왔죠. 사실상 2배가 더 넘는 시간을 있다가 왔습니다. 일단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음주 불었는데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때 음주운전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음주운전이 아니다. 무죄가 나왔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나와서 500만 원을 그때 납부를 했었는데 역시나 김호중 씨도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이어서 좀 보죠.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국 금지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인데 지금 일단 요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김유진 위원님. 네. 사실 최종 밝힌 입장문에는 요 내용은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뻔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공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 것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아, 공권력을 존중하고 네. 공권력의 수사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만연해 있고, 사실 이분이 김호중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 더 사회적으로 도덕적 지탄을 세게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공권력의 도덕성, 그러니까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진 것, 그리고 이렇게 우기면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법을 벗어나서 비사법적으로,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들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의 범죄 감수성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테두리 망으로 직접적으로 어기지만 않으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까 공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 아니겠느냐. 공권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뭐 무죄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음주 부분이죠. 근데 이번 요 사건이 음주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 그럼 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같이 좀 볼까요?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밝혔죠. 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말씀드린 것 중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이거 소속사 본부장이 이거 제가 매니저들한테 시킨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요 혐의는 일단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녹취에서도 이 매니저랑 통화한 녹취에서도 형 내가 이 음주운전 했는데 이거 형이 좀 대신 나가줘라고 얘기한 녹취를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같이 가타부타 인정한다 아니다 부인하다는 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에 가서 또 어떻게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손정혜 변호사님 음주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부분들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대한 혐의로는 사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이게 법정형이 가장 높고 양형이 네. 가장 높은 범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미조치 정도만 인정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네.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법방해 혐의로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네. 다만 정황상 옷을 바꿔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범인도피 교사나 방조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는 내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관련된 피의자들 공범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예견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도왔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걸 적극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상호 대화 과정에서 메모리 카드 뺐지, 그거 버렸지라는 정황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도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블랙박스 관련해서 통화 내용, 블랙박스 내용, 그리고 주변 CCTV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하셨죠. CCTV, 녹취 등등 다른 여타 정황 증거들을 경찰이 꼼꼼하게 모아서 들이밀고 입증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의 수사로 좀 넘어가는 부분인 건데 이런 가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뭘 발표했느냐. 기사 볼까요? 검찰 김호중 방지법 추진입니다.
음주운전 감추려는 사고 후 음주를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주 교통사고 후 고의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대검에서 직접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사고 후에 더 마실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 1에서 5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 이게 뭐냐? 음주 측정 거부할 때랑 똑같은 형량을 적용해서 이 정도로 세게 처벌할 수 있게끔 법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 김호중 씨가 사고 났던 지난 9일 행적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고요. 네, 골프 치고 술도 한잔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식당에 가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일행들이 같이 주문을 했다 그래요. 여기도 일단 뭐 추정이긴 합니다.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선. 그리고 유흥주점에 갔고요. 대리운전으로 집에 갔다가 본인이 운전해서 나오고 뺑소니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니저가 경찰에 가고 본인은 이제 호텔로 갔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안 호텔로. 그리고 난 뒤에 알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왜 사고 나고 편의점 가서 캔맥주를 4캔이나 또 사느냐, 이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 대검에서 요거 법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음주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하는 경우, 요거 김인영 대변인님. 네. 이게 참 타이밍이 공교롭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때문에 나왔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차원에서 이 사안 때문에 나선 걸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법이 범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을 질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네. 질타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저희가 법이 범죄를 앞서서 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런 신주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김호중 씨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모방범죄,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되고 네. 정치권에서도 저는 이제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리 좀 정쟁이 심한 상황이지만 조금 신속하게 입법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